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면 꿈을 꾸게 됩니다. 인간이 오랜 기간 꿈에 대해 연구를 했지만 아직도 꿈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요. 보통 예지몽이라고 부르는 꿈은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 앞날을 그대로 보기도 하지만은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토대로 예측을 할 수 있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는 꿈속에서 저승사자를 만난 사람의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가시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 주춧돌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에도 과묵하고 강단 있는 분이셨지만 손주인 저와 며느리인 엄마에게는 한없이 착하게 대해주셨죠. 저야 집안의 막내이니 그렇겠지만 엄마는 며느리였음에도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시장에 가시면 같이 가셔서 장바구니를 들어주셨고 아버지와 싸우면 항상 엄마 편을 들어주시며 아버지를 혼내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시집을 오셨을 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고 이를 옆에서 보고만 계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는데 그게 못내 상처가 되셨던 모양입니다. 가끔 약주를 드실 때면 할아버지께서는 그때 할머니를 괴롭혔던 분들이 너무나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족 간의 왕래도 안 할 정도로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죠.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할아버지의 지병이 도지기 시작했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드렸지만 병만은 생각보다 강했고 결국 2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식장이 떠나가라 울었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점차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놀란 아버지도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는데 엄마는 당황했는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별일 아니라고 다시 자라고 하시고는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악몽이라도 꿨나 싶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다시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악몽을 꾼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엔 조금 이상했는데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라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꿈에서 깼는데도 여전히 아버님이라며 할아버지를 부르고 계셨죠. 거실로 나가는 엄마를 따라 아버지와 저도 같이 거실로 나갔는데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엄마가 가만히 아버지를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저더러 들어가 자라고 하셨지만 무척이나 궁금했기 때문에 떼를 쓰며 거실에서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요 며칠 동안 계속 꿈을 꾸는데 꼭 누군가 엄마를 죽일 듯이 쫓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어쩔 때는 엄마 친구가 쫓아올 때도 있었고 앞집에 사는 할머니가 쫓아온 적도 있었대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매번 도망을 치기 바빴는데 오늘은 다른 게 쫓아오더랍니다. 뭔가 계속 쫓아와서 집으로 도망쳐 대문을 걸어 잠갔는데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을 보니 경찰이 서 있더래요. 아무리 꿈속이지만 생전 만날 일도 없는 경찰이 서 있으니 서슴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짜고짜 엄마 손을 끌고는 당장 따라오라고 호통을 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는 계속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물어볼 때마다 그 이유가 다르더랍니다. 물건을 훔쳤다, 누가 신고를 했다, 사건의 증인을 서달라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더랍니다. 일단 경찰이니까 따라 나서긴 했는데 계속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는 했었죠. 그러더니 어느 순간 걸어가던 길이 변하기 시작하고 산속 깊은 곳으로 배경이 변하더래요. 손을 잡고 있던 경찰에게 이게 뭐냐고 말하니 그 순간 입고 있던 경찰복이 변하고 이내 새까만 도포를 둘러입은 저승사자로 변하더랍니다. 저승사자의 얼굴은 둘째치고 눈빛이 너무나도 무서웠답니다. 뭐랄까 뭔가를 압도하는 분위기의 눈이었는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대요. 계속 엄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별 반항도 못하고 계속 끌려갔는데 별안간 산에서 쩌렁쩌렁 목소리가 울리더랍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 계속 울었는데 그 이유가 평소에도 그렇게 그리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고개를 드니 저승사자 앞에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는데 요즘 말로 엄근진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저 좀 살려달라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엄마 손을 잡고 있던 악의 힘이 안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옆을 돌아보니 저승사자는 온데간데 없고 할아버지와 엄마만 남아있더랍니다. 보통 꿈인 걸 알아채면 모를까 이게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만난 게 너무나도 반가우셨고 할아버지께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렸대요. 근데 할아버지께서는 온화하게 웃으시며 산 밑으로 조금만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같이 가시지 왜 그러시냐고 했는데 할아버지께서 엄마를 밀치셨고 마치 소용돌이에 빠진 것처럼 할아버지랑 멀어지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셨던 겁니다. 다음 날이 되자 엄마가 바로 할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출근하셨던 아버지는 뭔가 이상하셨는지 곧바로 엄마의 종합검진을 신청하셨더군요. 할머니께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는데 이게 웬걸. 암검사도 같이 했는데 췌장암을 판정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췌장 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필 1기였을 때 의사가 잘 발견했다고 합니다. 췌장암은 보통 3, 4기에 많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치료를 못하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의사도 1기에 발견한 건 자기도 처음이라면서 감탄했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 때문에 기적처럼 살아난 거라 한동안 방에서 계속 할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우셨죠. 그때 치료를 잘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아직도 기일이 되면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산소에 가시는데요. 가끔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몽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고요. 저도 그 꿈에 경찰이 나오면은 그건 저승사자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꿈에서 경찰이 어디 가자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건 어떻게 알았는지 알게 모르게 꿈 해몽하는 방법은 전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할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얼마나 며느리를 끔찍이 아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저승사자까지 쫓을 정도니 참 부럽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